자, 형님 누나들, 그러니까 올해가 진짜 특이점이 도래할 원년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5년이 유독 더 기다려지는 이유는 바로 AGI, 즉 범용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고작 새해가 밝았잖아요. 그랬을 뿐인데 벌써부터 AGI에 대한 기대감으로 AI 커뮤니티가 후끈 달아올랐거든요. AI 발전이 이제 뭐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다가 정말 인간을 능가하는 초지능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더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픈 AI 내부에서는 우리가 바로 그 AGI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자신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최근에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AI 에이전트 안정성 분야를 책임지는 한 연구원의 발언이 최근 화제를 좀 모았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요약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알파고 신화를 쓴 강화학습 그 고성능 버전이 이제 언어 모델에도 성공적으로 적용이 됐고 바로 이게 초지능으로 가는 길이다. 이제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날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이죠. 샘 알트만은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Reflections, 그러니까 성찰이라는 제목의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큰 일을 해낸 위인이 훗날에 회고록을 쓰는 듯한 느낌을 좀 내심 풍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그가 AGI 구축 방법에 대해 확신, confident, 확신을 드러냈다는 점, 그리고 이제 AGI를 넘어서 ASI, 즉 인공 초지능 개발로 직행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AGI라는 용어의 정의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픈 AI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되게 꽤 오랜 기간 동안 AGI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대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작업에서 인간의 성능을 뛰어넘는 고도의 자율 시스템으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오픈 AI의 또 다른 핵심 연구원인 세바스티앙 부백, 이름이 어려워요. 세바스티앙 부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AGI 타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해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AI의 지능 발전 단계를 AI 초, AI 분, AI 시간, AI 데이, AI 위크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건데요. 단순히 데이터나 모델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하는 시간, 모델이 바로 답변해 놓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즉 시간 단위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AI 지능의 척도로 삼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부백은 AGI 위크, 그러니까 AGI 주 단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AI가 몇 주 단위의 사고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 도달하는데 불과 3년이면 충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몇 주씩 고민해야 풀 수 있는 난제를 AI가 단 3년 만에 풀어낸다? 뭐 이 정도면 AI가 과학의 지평을 새롭게 여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AGI의 정의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합의를 이뤘는지 보여주는 내부 기밀 정보가 유출돼서 이것도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 두 회사는 원래 체결했던 협약에서 AGI를 이제 $1,000억 이상의 프로핏,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AI 시스템으로 새롭게 규정을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내린 AGI 정의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기술적이라든가 철학적인 관점과 사뭇 다른 다분히 상업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AGI에 대한 정의가 추가가 된 건지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오픈 AI가 AGI를 달성해야 할 상업적인 AGI를 달성할 구체적인 시간 제한은 명시되지가 않았는데요. 실제로 오픈 AI가 그 AGI를 실현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픈 AI는 적자 상태이고 그리고 2029년은 되어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오픈 AI는 2029년까지 연간 매출 $1,000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9월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를 종합해 볼 때 최소 2030년까지는 두 회사가 계속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오픈 AI의 연구원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AGI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구글이나 엔트로픽 같은 다른 유수의 AI 연구소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다 종합해 볼 때 특이점과 그 다음에 인공 초지능의 도래를 굳게 믿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반도체,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AI 인재를 투입해서 개발 경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엔비디아의 젠스당 CEO가 CES 2025 기조연설에서 언급했듯이 스케일링 법칙은 결코 벽에 부딪히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잠재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으니까요.
자, 형님들, 그리고 AGI가 임박했다는 신호는 비단 미국에서만 감지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과 대척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꽤나 흥미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자마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AI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그 속내는 사실 불보듯 뻔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AI 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거죠. 러시아가 자랑하는 기초과학 기술력과 중국의 무시무시한 산업화 역량을 결합해서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AI 협력 구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의주시할 만하고요. 브릭스 AI 얼라이언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AI 동맹에는 이미 브라질, 인도, 남아공 등의 AI 협회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합니다. AI 기술 영역 역시 그러니까 G7 대 브릭스 이런 구도로 진영 논리에 따라서 경쟁하는 거대한 각축장이 되었다는 점이 꽤나 의미심장합니다. 예를 들어 G7 국가에 속한 국민들은 AI 모델을 사용을 할 때 그 기반 모델이 중국 업체나 러시아 업체에서 만든 것이라면 왠지 모르게 사용을 꺼릴 것으로 예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한국 사람들도 약간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동안 AI 기술 영역에서 다소 조용해 보였던 러시아가 이제 와서 AI를 21세기 가장 유망한 기술로 규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카드를 빼들고 있는데 콕 집어서 이 와중에 중국과의 AI 협력을 제안한 것은 결국 미국 주도의 AGI 대중화 시대가 목전에 다가왔다는 그들의 초조함과 절박함으로 풀이됩니다. 현 상황에서 도광양회 같은 전략을 고수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혼자 힘으로는 시간과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다른 나라들과 연합 전선을 구축하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2025년은 중국의 국가적인 AI 역량이 부각되는 해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이미 2017년부터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해서 전폭적으로 육성해온 나라입니다. 이를 발판 삼아서 2030년까지 글로벌 AI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세웠는데요. 최근 미국이 고강도로 적용하고 있는 대중국 기술 제재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중국의 AI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최근 AI 업계에 관심을 끈 모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중국 기업 딥시크라는 기업이 공개한 딥시크 V3입니다. 딥시크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이엔드급 언어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 2050개의 GPU를 2개월 동안 가동해서 AI를 훈련시켰는데 총 비용이 600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성능은 메타 있죠. 메타가 만든 최고급 모델인 라마3 405B를 능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메타가 라마3를 훈련할 때 쏟아부었던 컴퓨팅 비용과 비교를 한다면 딥시크는 무려 11배나 더 적은 비용만을 썼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두세 배 이런 수준이 아니라 10배가 넘는 압도적인 자원 효율성을 오로지 알고리즘 혁신만으로 이뤄냈다는 사실에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AI 개발자들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딥시크라는 스타트업이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해서 무시무시한 가성비를 앞세워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알리바바가 본인들의 언어 모델인 Q1의 사용료를 무려 85%나 전격 인하해버렸습니다. 이 금액은 GPT-4.5와 비교해서 16% 수준에 불과한 그야말로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공방전 끝에 살아남은 소수의 기업들 있죠. 이 소수의 기업들이 결국 글로벌 시장까지 넘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인데요. 이것은 수차례 반복되어 온 산업의 역사적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그런 현장을 목격해 본 적이 많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그랬고 전기차 시장이 그렇고 있고요. 그리고 곧 AI 모델도 그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2024년 한 해에만 중국 안에서 250개가 넘는 생성 AI 모델이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올해는 그 중에서 옥석이 가려져서 살아남은 중국의 AI 모델들이 브릭스 국가 곳곳에 또아리를 틀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거죠. 저명한 미국의 AI 개발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핍이 혁신과 창의를 낳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중국 업체에 대한 놀라움과 공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AI 경쟁이라는 게 크게 보면 G7 대 브릭스 대결이고 좁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로 수렴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범지구적인 핵심 아젠다로서 계속해서 그 경쟁이 격화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이지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는 기분이 많이 듭니다. 형님 누나들 생각은 어떠신지 정말로 궁금한데요. 댓글로 그런 감정을 여실없이 써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형님 누나들, 그러니까 올해가 진짜 특이점이 도래할 원년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